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토론할 순서입니다. 토론 시간은 각 5분으로 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님께서 출석해 주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나경원 의원님. 자, 정성호 장관님, 네네. 네,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이 국회법에서 지금 국회 안에서 이 국회 법이 안 지켜져요. 우리 정성호 장관님은 국회의원을 오래 하셔서 아시겠지만, 자, 면책특권이라고 해서 의원들이 하는 발언이 고의로 허위의 사실을 말하는 경우에는 이 면책특권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거 아시죠? 네네. 제가 우리 서영교 의원님도 사실은 녹취록을 트셨는데 그 녹취록은 유튜브에 근거한 건데 그 유튜브에는 보면 믿거나 말거나 써있고, 조금 전에 전현희 의원은 제가 2019년 10월에 그 대법원 앞에 가서 그 당시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이 조국 전 장관 말고 그와 관련된 영장이 마구 기각되고 있어서 그것을 규탄하고 있었고, 그날은 탄핵이라는 탄자도 안 꺼냈는데 그 위에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했다고 썼습니다. 저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2월 1일, 2019년 2월 1일에 딱 한 번 뭐라고 말을 했냐.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렇게 사법부가 민주당에 의해서 무참하게 공격당하는데도 아무 말을 안 한다면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을 한 것이 제가 지금 아무리 찾아도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 10월에는 사법농단을 주장했을 뿐인데 그 위에 탄핵,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 이렇게 써서 마치 우리 당이 그 당시에 대법원장 탄핵안을 발의하거나 또는 탄핵을 강력히 주장하고 규탄한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이 도대체 이 국회라는 이름 하에서 면책특권 뒤에 숨어갖고 지금 이런 것이 횡행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자괴감을 금할 수가 없고요. 우리 정성호 장관님,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아무 말이나 해도 되는 겁니까? 네, 정경환 의원님, 지금 법안소 1소위에서 의결된 법안에 관련돼서 제가 답변해야 될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 관련된 말씀은 의원님들도 아까 저 국회에서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관련 상당 의원님들의 그 자율성이 있기 때문에 또 그걸 보장하기 위해서 면책특권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요. 제가 법원행정처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자, 법원행정처장님. 예.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지금 청문하겠다 하면서 지금 대법원장을 청문의 대상으로 삼고, 그리고 지금 재판하고 있는 지기현 판사를 또 청문하겠다고 청문회에 불렀습니다. 청문회 제목은 조희대 대법원장 이 대선 개입 사건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원래 민주당은 4인 회동 운운하면서 의혹 제기를 조작 증거에 의해서 제기하다가 이제 그 4인 회동을 쏙 빼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법원행정처장님, 예. 이거 사법부의 독립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 관련해서 저희들로서는 이제 지금 이제 청문 대상으로 삼고 있는 부분은 결국에는 이제 전원합의 판결, 재판 절차와 판결 내용에 대해서 이것을 청문 대상으로 한다는 취지로 보여지기 때문에 사법권 독립이라든지 또 재판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국회가 관여할 수, 조사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이제 국정조사감사법에 따라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결국에는 지금 이제 그 소보에 이제 그 회부를 했다가 전압 사건으로 회부한 이런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많이 보셨겠지만, 그 전압 판결 다수 보총 의견을 보면은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대법관들은 빠른 시기에 1심과 원심 판결, 공판 기록을 차례로 기초로 사실관계와 쟁점 파악에 착수했고 또 상고 유서, 답변서, 의견서가 접수되는 대로 지체 없이 제출 문서를 읽어보고 그 내용을 숙지했고 구체적인 절차 진행도 절차 주재하는 대법원장이 일일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확인한 다음 후속 절차로 나아갔고 이와 같이 다만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따라서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 사건을 아니, 심리해서 대법원에서 잘못한 건요. 그동안 법원에서 잘못한 것은 그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요. 선거법 재판이 1심만 2년 2개월 걸렸죠. 2년 4개월 걸렸습니까? 상당한 시간입니다. 아니, 633 원칙이 있는데 사실상 1년 안에 끝내야 될 선거법 재판을 송달 안 받아, 변호사 뭐 선임 안 해, 이런 이유로 갖가지 이유로 지연을 했. 예. 네, 최혁진 의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제가 뭐 안건 관련해서 토론을 안 하려고 했는데 또 나경원 의원께서 허위 사실을 계속 유포하고 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나경원 주진우 의원 계속해서 AI로 변조된 걸 가지고 우리 서영교 의원이 허위 AI 얘기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허위 조작된 뉴스를 가지고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발언을 했다는 모욕적인 발언을 계속하고 계신데요. 문제는 본인들입니다. 보수 언론까지 저에게 연락을 해서 취재하는 과정에 보니 제보자가 있고 제보자의 음성을 변조한 게 분명하다라고 하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국민의힘 당사자들에게까지 연락을 했다. 이런 식으로 밀고 나가면 굉장히 위험하다. 법적 위반이 될 수 있다. 더더군다나 이런 상임위 그런 뭐 전체회의 자리도 아니고 바깥에서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가짜 뉴스를 대놓고 퍼뜨리셨어요. 반성도 하지 않고 지금까지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우리 서영교 의원과 부승찬 의원을 모욕하는 그런 진짜 자기들이 무슨 무법지대에 사는 것도 아닌데 행동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보수 언론으로부터 취재를 해보니 분명한 제보자가 있고 음성 변조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조작된 것이다라고 하는 목소리를 계속 내면서 이런 식으로 한다면 분명한 저는 법적 위반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로 인해서 해당 언론사에게 고소까지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법적 책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의원님들의 발언에 관련돼 갖고 법무부 장관이 평가하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국민의 대표자로서 외부의 어떤 외압으로부터 자유롭게 국민을 대표할 수 있도록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게 면책특권입니다. 어떤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다른 사회 제세력으로부터의 어떤 외압을 막기 위한 장치이기 때문에 뭐 의원님들이 또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면책특권 뒤에 숨은 것은 본인들인데 엉뚱한 동료 의원을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마치 가짜뉴스나 퍼뜨리는 사람인 것처럼 모욕을 주는 행위를 당장 멈춰주시고 공개 사과하실 것을 요청을 드리고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님께도 예. 잘못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지금 대법원이 지금의 상황은 저는 조희대 대법원이 자초한 것이고 그로 인해서 국민들이 대법원 스스로가 이제 자기 스스로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대법원이 희화화되는 상황까지 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자 해지라는 말까지 나오게 됐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보내오셨어요. 예, 이거 정말 놀라운 얘기인데 조희대 대법원이 AI 로봇이라는 의혹이 있다. 청문회에서 제발 좀 밝혀달라. 7만 페이지 가까운 문서를 이틀 만에 살펴보고 판결까지 내렸다면 이건 필시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반드시 30일 청문회에서 이 내용을 밝혀달라.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라면 국민들이 지금 우리의 대법원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저는 자체적인 반성을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 의원들 여기 와가지고 무슨 민주당이 대법원을 압박하느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천대엽 행정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 상황에 대해서 대법원은 어떤 자구책을 만들고 있는지 그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이제 원식 국회의장 만났을 때
아까 제가도 이제 오늘 요 과정을 봤습니다만은 청문회 이야기는 일체 서로 간에 꺼낸 적이 없다는 것을 먼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첫째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사법개혁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인 관심이 많으니까 우리 대법원도 사법부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뭔가 이제 공론화를 통해서 국민의 어떤 이제 유익한 사법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자. 그러기 위해서 공론화 절차에 대해서 좀 이제 힘을 써달라. 이런 이야기를 전해드렸고, 우리가 어떤 이제 공론화를 하면 좋을지에 대한 조언을 듣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그 법원장 회의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좀 소개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12.3 생겼을 때, 제가 이제 대법관님들 의견을 좀 들어가지고, 바로 이제 이제 법사위에서도 그렇고, 국회 본회의에서도 그렇고, 이것이 위헌적인 조치다라는 것을 분명히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고, 이처럼 저희들도 이제 나름대로 분명한 사법부 입장을 밝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저희 사법부도 정상적인 사법권의 행사가 정지, 박탈당한 그런 암울한 시기였는데, 국민들의 비상한 이제 호언의식, 그리고 국회의 노력으로 저희들이 단기간 내에 사법권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으니까, 우리 사법부로서도 이 내란 재판에 대해서는 행정처나 또 해당 법원에서 보다 신속하고 집중적인 그런 심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인 지원 조치를 다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법원장들께서. 그래서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중앙법원 차원에서도 이번에 복귀한 법관 한 분을 25부에 다시 배치를 하고, 또 어제자로 저희들이 한 명 더 원래 다른 법원에 가기로 된 법관을 중앙법원에 배치를 해줬습니다. 그 외에도 또 이제 지금 이번에 어제 공무회를 통과해서 법안이 시행되기로 되어 있는 이제 재판중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질 없이 국민들이 재판중개를 통해서 해당 재판을 볼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 하자, 이런 이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또한 마찬가지로 참여관이나 또 입회, 또 속기사, 보안관리대원 등등 모든 인적, 물적, 예산적인 지원을 다 해주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중앙법원과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경청하고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일단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대법원을 희화화할 정도로 예.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9월 30일 청문회에 적극적으로 출석해서 적극적으로 임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저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원행정처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좀 명심하시고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국힘 교섭단체 소속 한번 하셨고, 그 다음에 비교섭단체 한번 하셨고, 민주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성윤 의원님. 예, 전주울 출신 이성윤입니다. 윤석열 12.3 내란 사건, 그리고 김건희의 국정농단 사건, 정말 국민들이 관심도 많고, 특히 12.3 내란 사건은 국민들이 내란 종식을 해달라는 강력한 요구가 분출한 사건입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예. 깡패 우두머리가 있고, 행동대장이 있고, 또 행동대원이 함께 수십 명이 기소되었다면, 우리 처장님께서는 어떻게 재판을 하시겠습니까? 보통은 검찰에서 아마 같이 일괄 기소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괄 기소하거나 또는 따로따로 기소해도 한 재판부에서 재판을 하겠죠? 그런 경우가 보통 많이 있습니다. 지난 박근혜 국정농단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22부에서 했죠. 예. 그건 사실상 전담 재판부였습니다. 일주일에 보통 3번까지 재판을 했고 총 105차례 공판을 했습니다. 직연 재판부는 지금 몇 번 재판하는지 아십니까? 예. 12월 이제 결심 예정까지 총 99회가 예정돼 있고, 그 중에서 62회가 지금 진행된 상태이고, 증인도 이제 상당수가 소화가 된 상태라서 저희들이 계산상으로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 재판 때는 이제 평균 2.2일 정도 시간 간격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2.4일 정도로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일단은 큰 차이가 보입니다. 없다고요? 예. 그러면 고등법원에서 이 사건 집중심리 재판부를 만들어서 항소심이 오면 하겠다. 이건 또 뭡니까? 말씀드릴까요? 예, 아닙니다. 예. 들어보십시오. 국정농단 범위가 너무나 넓고 지금 특검에서 윤석열 내란 사건 특검이 계속 수사를 하고 있고, 또 김건희 사건도 구속을 많이 해서 기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말씀은 말이죠. 마치 열심히 재판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혹시 어디에 배당된지 알고 계십니까? 예, 이것도 말씀, 아닙니다. 제가 예, 이거 볼게요. 지금 내란 특검 사건의 경우에는 일반 검찰이 총 3건을 기소해가지고 8명 재판 중에 있죠. 예, 이 재판부가 직위원 재판부입니다. 예, 또 특검법 통과 후에 내란 특검이 총 5건을 기소해서 이상민, 한덕수 등 기소해가지고 총 내란 특검이 총 8건을 담당하고 총 피고인은 10명이죠. 예, 그런데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6개 재판부가 지금 재판을 나눠서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또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총 7건인데 김건희 등 전성배 그리고 이종호 등 7건의 피고인은 8명이죠. 예, 근데 재판부가 6개 재판부에 나눠서 재판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9개 재판부가 총 15건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겁니다. 재판하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내란 특검은 윤석열 등 10명을 6개 재판부에 나눠 재판하고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 등 8명을 6개 재판부에 나눠 재판하고 있습니다. 총 9개 재판부가 15개 국정농단 내란 사건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정상적인 상황입니까? 내란 수괴, 내란 우두머리,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이게 다 조폭으로 말하자면 행동대장, 그 다음에 조폭 두목, 그 다음에 부안의 승자가 조폭 행동대장 아닙니까? 이게 한 재판부에서 재판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위원님 제가 만일에, 들어보십시오. 만일에 이 하나의 사건을 말이죠. 이 6개 재판부에 나눠가지고 직위원 재판부처럼 다 친대축구 느림보 재판 해버리면 국민들은 어디에 하소연하고 각자 결론을 따로따로 내버리면 국민들은 어디에다 어필하겠습니까? 국민들은 직위원 재판부를 못 믿을 뿐만 아니고 조희대 대법원장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한 사건, 김건희 사건을 뿔뿔이 6개 재판부에 뿌리고 특검이 출범한 후에 내란 사건을 6개 재판부에 나눠가지고 따로따로 재판하는지 한덕수가 왜 윤석열과 함께 재판을 받지 않으며 또 이상민이 왜 윤석열과 함께 재판을 받지 않습니까? 저 상식적으로 봐도 맞지가 않습니다. 법원이 정말 소장님 내란 사건 단죄 의지가 있고 김건희 단죄 의지가 있다면 당장이라도 지금 한 재판부에 몰아해서 수사를 해서 엄단해야 생각하는데 법원에서 결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전남재판부 의견이 예, 위원님 요거 답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도 이제 12.3 이후에 그 위헌적인 조치는 몇 번이나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만 2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검찰이나 특검이나 하나로 이제 같이 일괄 기소하는 것이 맞았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당연히 한 재판부에서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쪼개서 기소를 한 마당에 이 사건을 병합하다 보면은 이 사건이 1년이 아니라 2년, 3년으로 한없이 늘어질 수가 있습니다. 쪼개서 했다는 게 아니라 원래대로라면 조폭의 어떤 그런 법리대로라면은 수사를 한꺼번에 해서 한꺼번에 모든 관계자들을 기소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는. 그럴 수밖에 없죠. 검찰을 수사하고 특검이 다시 출범했으니까 나눠서 기소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법원에서 하지 말라 해도 통합해서 재판이야. 이 사건 성격에 맞게 재판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맞는 형량도 나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왜 검찰이 쪼개서 기소했다고 하는 겁니까? 그런 취지는 아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새로 추가해서 기소되는 사건을 같은 재판부에서 자꾸 이제 병합하다 보면은 결국 그 전체 재판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 사건은 그러지 않아도 왜 전체 통합해서 수사 재판하면 왜 그랬습니까? 국민들은 이렇게 재판이 흩어져 있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이런 사실을 표로 보면 국민들이 놀랄 지경이에요. 국민들은 법원에서 수사하겠다고 하니까 직위원 재판을 모르고 있다면 다른 재판부에서 지금 나머지 재판이라도 다 모아서 재판하는 줄 알고 있어요. 다 따로따로 이상민 따로 한덕수 따로따로 재판하면 결론도 따로 나올 뿐만 아니라 다 침대 축구처럼 느림보 재판하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여전히
이 내란 재판에 대한 신속한 심리 그리고 선거가 필요하다라는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제가 경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재판이 결국에는 우두머리 재판을 하고 있는 25부의 재판이라고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행정적 조치를 지금 최대한 경주를 하고 있는데 부족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말씀 주시면은 저희들 그 부분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법원 행정처장님, 예. 특검이 지금 병합 요구하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뭐 그런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재판을 신속하게 하는데 방해됩니까? 병합 요구를 들어주면? 그 사건 그 부분은 특검이 그렇게 병합 요구를 하는 것은 법정마다 또는 피고인별로 병합이 안 된 상태로 재판할 때는 한 증인이 여러 번, 여러 시간씩 신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이 천년만년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병합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법원 행정처장님은 반대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병합을 하면 재판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이렇게 반대로, 실상과 반대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답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경험칙상 명백한 사실은 증명이 필요하지 않죠? 예. 네. 그러면 7만 페이지를 이틀 만에 대법관이 기록을 다 볼 수 있다는 건 경험칙상 명백한 겁니까?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심과 원심, 기록 등을 다 파악하고 숙지를 했고 쟁점을 다 파악했다는 것이 다 드러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판결문상에. 예, 그렇습니다. 그 판결문상에 다른 대법관은 기록 다 못 봤다. 그런 표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경험칙상 7만 페이지를 읽는다는 것은 명백하지 않고 국민들께서 납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국회 법사위가 청문회를 통해서 AI인지 아닌지 대법관이 한 인격체인지 인간인지 AI인지 검증해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되겠습니까? 네. 예.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 관련해서는 우리 이제 위원장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상고심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법률심이지 않겠습니까? 법률적인 문제 그리고 상고 이후로서 이제 문제되고 있는 법률적인 쟁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한해서 이제 보는 것이고 다만 그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대법관들이 다수의 연구관들을 활용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 사건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관계에 관한 부분, 즉 법률 문제와 관계없는 그리고 법적인 부분과 관계되는 쟁점 사실관계와 관계없는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기록을 다 보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이제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대법관님들이 이제 더 이제 그 기록 관계를 더 철저히 보고 하는 걸로 경험적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의 경우에도 적어도 쟁점에 관계되는 그런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이제 철저히 봤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다수 의견, 보충 의견에 설치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그것이 이제 현재 우리 법률심의 상고심의 구조에 비춰볼 때는 문제될 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말씀하신 부분 관련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이정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은 전체 지금 이제 그 중앙법원에 계류되어 올라와 있는 내란 사건 전체를 한꺼번에 합쳐서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제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할 경우에 이제 재판이 한도 끝도 없이 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이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위원장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아니 너무 깁니다. 일단 예. 특검이 병합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적극적이어야 되는데 미온적인 겁니다. 예. 그럼 특검은 괜히 그러겠습니까? 신속한 재판을 할 필요가 있어서 한 증인이 여러 재판부에 여러 날에 걸쳐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굉장히 괴롭고 힘들다라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재판이 각각 따로따로 놀고 있다. 그 허점을 또 노리고 있다. 내란 수계 쪽에서. 그걸 지적하는 건데 지금 반대로 얘기하시는 걸 지적한 것이고요. 그리고 대법원이 경험칙에 반하는 사실 인정을 했을 때는 많이 파기를 합니다. 대법원에서 사실 인정에 오류가 있는지 여부도 당연히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걸 눈 감고 할 필요가 없다. 법률적으로 문제되는 것만 우리는 법률심이니까 그것만 핀셋으로 꼽아냈다.
거기서 정확하다 이런 말씀이나 마찬가지로 들리는 겁니다. 말씀을 우리 행정처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듣고 법률가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조용히 하세요. 그리고 국회법 뭐가 두려워서 그래요? 뭐가 두려워서 그래? 위원장님, 대법원장이 대선에 개입, 발언권 드리지 않았습니다. 발언권 드리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장이 대선에 개입하고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날리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법원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날리려고 했던 거잖아요. 대법원이 그러고도 잘하는 겁니까? 위원장이 발언을 마치지 않았습니다. 발언을 지금 방해받고 있는 겁니다. 자, 위원장을 왜 내려와서 하라고? 행정처장님, 예, 국회법 제37조에 예, 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규정이 있어요. 법제사법위원회는 자 서영교 의원님 조용히 해주세요. 네, 이쪽은 다 조용히 해주세요. 네, 뭐 여기는 말을 안 들으시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교실에도 떠드는 학생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진도는 나가야죠. 자, 법제사법위원회의 소관 중에는 마항의 헌법재판소 사무에 관한 사항이 명기되어 있고요. 바항에는 법원, 군사법원의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사무나 법원, 군사법원의 사법행정에 관한 것은 우리 국회가 감독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서. 그렇다면 재판 내용이 아니라 배당과 같은 사무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나와서 바로 그런 인사에 대한 또는 배당에 대한 관여를 하신 대법원장님은 나오셔서 소상하게 밝히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게 국회의장이 말씀하신 결자 해지고 아까 저한테 오셨을 때 제가 무심분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수상하다는 겁니다. 대선 직전에 왜 개입을 했느냐 하는 것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신뢰를 회복하지 않고는 그 어떤 재판도 신뢰를 가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주신 말씀 드리기 전에 아까 앞에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답변을 하나 못한 게 있어가지고요. 네. 이제 특검이 병합 신청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병합의 필요성이 있으면 신속 심리를 위해서 병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는 위원장님의 일반론적인 말씀에는 저는 동의합니다. 일반론이 아니고 현재 특검에서 병합 신청을 했는데 거절당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 때 말씀드리려고 네. 합니다. 다만 이제 위원장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와 같이 이제 그 재판에서 어떤 사건을 병합할지 안 할지 하는 부분이 사실은 중요한 이제 재판 작용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그런 것 때문에 일선에서 고민을 많이 한 적도 경험도 있습니다. 그 부분만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문 관련해서는 제가 아까 이제 제작진 앞에서도 말씀을 좀 잠깐 드렸습니다만은 첫째로는 이제 저도 오늘 이제 그 법사위에서 논의되는 그런 걸 갖다가 방송으로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현재 진행 중인 그리고 이제 위원장님 말씀의 입장에 따르면은 이제
이제 용납할 수 없는 그런 판결에 대해서 그 재판 절차와 재판 내용에 대해서 이제 결국엔 들여다보겠다는 이런 이제 결과가 되기 때문에 진행 중인 재판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은 이제 우리 헌법상 사법권 독립, 즉 재판 작용의 입법권이든 행정권이든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제 헌법 원칙에 좀 반한다는 부분하고 더구나 국정조사감사법이라고 하는 거기에 따르면은 역시 이제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는 이제 조사감사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즉 이 부분은 위원장님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모든 법률에 더 상위에 있는 것이 우리 헌법의 취지이자 헌법의 규정 아니겠습니까? 우리 헌법에서 재판권 독립, 사법권 독립을 갖다가 보장하고 있는 이유는 이와 같이 재판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제 국회나 행정부에 대해서 책임 추궁이 따르는 이런 이제 상황이 조성이 된다고 하면은 어느 법관이 이제 정말로 독자적으로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그걸 재판한다는 그런 안도감을 이제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 부분 하나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대법원 전합 판결 다수 보충 의견에 이렇게 상세하게 왜 이제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소부 배당했다가 전원합의로 넘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경위를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 이제 그 법률상 이제 그 대법원 상고되는 사건은 기본적으로 전원합의 사건이 원칙입니다. 편의상 이제 사건 신속 처리를 위해서는 소부에 넘겨서 소부에 처리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은 이 이제 다수 보충 의견에 따르면은 처음 접수되었을 때부터 저기 이제 접수된 시점 이 3월 28일 접수되었을 때부터 바로 모든 대법관들이 기록을 보기 시작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이제 다만 전합의라 하더라도 그 주심은 정해져 되기 때문에 주심 정하는 것은 이제 무작위 전산 배당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됩니다. 거기서 이제 그 특정 대법관님 주심으로 결정이 되었고 주심 결정되면 자동적으로 또 이제 그 해당 소부가 마치 배당된 것처럼 지정되었을 뿐이지 이 사건은 처음에 이제 진행하고 예정했던 것처럼 곧바로 이제 전압으로 다시 회부를 해서 그렇게 진행한 걸로 이 다수 보충 의견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이례적인 것은 아니고 처음부터 예,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독일 주 헌법재판소에서도. 네, 이런 그러면 판결을 행정처장님. 예. 네, 그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더 이상 듣지 않겠습니다. 결국은 행정처장님 말씀에 의하면, 네. 대법관님들은 AI였다라는, 국민이 검증해 달라는 걸 우리는 검증할 책무가 남아있네요. 네. 네, 그러면 아니 소위에서 하다가 신중한 재판을 위해서 전원합의 넘겼는데 그걸 또 신속하게 해요 전원합의 판결을 12명 의견이 20개 다 똑같습니까? 네, 김기표 의원님으로부터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해당 동의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네, 내려주십시오. 김용민 의원님 등 찬성하시는 의원님이 계시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토론 종결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회법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않고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의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종결입니다. 토론 종결. 네. 네. 내려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의원님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네, 내려주십시오. 네. 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4인 중 찬성 10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 종결 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네, 먼저 손 드신 박은정 의원님. 정성호 장관님, 네네. 법무부가 지금 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태스크포스에 검사 등 인력을 파견한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네네. 여기 검사 10명, 수사관 10명, 수사관 11명을 파견할 거라고 기사가 났는데 네네. 파견됐나요? 실제 파견됐나? 아직 뭐 논의 중인 것 같아요. 파견하실 건가요? 예, 저는 뭐 요청에 의한 거니까 뭐 아니, 저희들이 뭐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총리실에서요? 네, 국무조정실에서 요청하면은 뭐 오늘 이제 할 수밖에 없지 공소기법이 지금 법사위에 통과됐는데 네네. 검찰청 폐지와 그다음에 공소청 수사청법이 앞으로 국회에서 입안될 건데요.
그런데 여기 총시 산하의 태스크포스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아십니까? 저는 뭐 공수정법과 중수정법의 입법을 준비하는 기구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부 입법으로 하신다고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근데 검사를 10명이나 파견을 하셔가지고. 뭐 저희들이 파견하는 게 아니라 파견 요청을 받아. 그러니까 장관께서 파견하시는 거잖아요. 네, 저희는 뭐 요청은 파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럼 이걸 정부 입법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소청법, 중수청법을요? 네. 국회에 법이 있습니다. 네. 발의되어 있습니다. 뭐 그건 어떻게 물론 국회 발의된 법을 그리고 논의 과정에서 물론 참여해 갖고서 정부 의견을 내는 건지 아니면 정부 입법으로 할 건지는 뭐 정해지진 않았습니까? 예, 그런 원칙은 아직 정해지지 여기서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스크포스에서 정부 입법으로 하시는 건 정해지지 않으셨단 말씀이신가요? 네. 지금 그 특검에 파견돼 나가 있는 검사들 몇 명인지 아세요? 전체적으로 특검에 좀 100명이 넘잖아요. 110명 정도라고. 10명 파견 나가 있는데 그 검사들 파견에 대해서도 지금 국민의힘 측하고 계속 문제 제기하고 있거든요. 일선의 검사들을 파견 보내서 일선 검찰청이 뭐 마비가 됐니 어쩌니 뭐 이렇게 하고 있고, 검찰 개혁이라는 그것이 파견 검사 없앤다는 게 검찰 개혁의 그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지금 총리실에 검사를 10명이나 파견한 사례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검찰 개혁이라는 것은 개혁의 대상하고 상의해서 개혁하는 건 아니에요. 개혁의 대상하고 개혁을 안 하겠다는 사람들이잖아요. 노만석 오늘 대검 차장, 정부조직법 개정안 오늘 법사위 통과하니까 검찰 개혁의 오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노만석 차장 어떻게 안 됩니까? 장관님? 이게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고 있는데 본인이 뭔데 검찰 개혁의 오점이 될 수 있다, 위헌이 된다 뭐 이따위 얘기를 하면서 그런 대검 차장하고 무슨 검찰 개혁을 얘기를 하는지, 그 검사들을 TF에 파견시켜가지고 개혁을 얼마나 안 할 것인지를 그 개혁의 대상하고 상의할 수는 없는 겁니다. 파견 검사와 파견 이 수사관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다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검사들을 국무조정실에 요청했기 때문에 뭐 따라갈 수밖에 파견을 없으니까. 장관님이 보내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검사들이 가서 뭘 할 건지, 이 개혁에 관련해서 이 사람들은 걸림돌이 될 거거든요. 이 검사들을 TF에 보내서 제가 너무 걱정스럽고, 법제처장님 화면 좀 올려주세요. 정부 입법으로 이걸 하신다면 이 법은 통과 언제 할지 모릅니다. 법제처의 입법과정 소요기간이 국회 제출까지 최소 149일에서 최대 235일까지 걸립니다. 그럼 내년이나 돼요. 지금 저거 제대로 법의 절차대로 정부 입법을 하신다면, 그러면은 공소청법, 중수청법은 내년, 지금 며칠입니까? 235일 걸리면은 내년 언제쯤이 될까요? 장관님. 이게 1년 후에 시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후에 시행을 하더라도요. 네. 공소청법, 중수청법을 국회에서 제대로 빨리 통과시켜서 조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산 이런 것들이 제대로 빨리 준비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정부 입법으로 저걸 하시면은 이 법이 그때 가서 내년에 언제가 통과될지 알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인데, 아까 정해지지 않으셨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범정부 TF의 검사 파견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해주시고, 이 법은 국회에서 제대로 법이 많이 지금 발의가 되어 있으니 이 법에 대해서 의견을 내시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드리면 과거에도 정부 조직에 관련된 입법은 대개 정부가 주도해 왔습니다. 국회가 정부 조직에 관련된 법을 주도한 적은 드물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정부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속한 조직의 필요성이 있을 때 국회와 특히 이제 다수당과 특히 여당과 합의해 갖고 처리했던 경우는 있고요. 이 같은 경우는 1년 정도 유예기간을 뒀기 때문에 저는 뭐 검찰에서 개혁을 반대한다고 얘기하는데 저나 저희 법무부의 입장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뭐 공청과 네, 저희도 뭐 대검 차장이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입장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하게 본인도 과거 검찰권의 오남용에 대해서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고요. 네, 뭐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점은 저희가 같은 지금 보고서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 문제는 대건 차장에 관련된 조신 저희 좀 내용과 그 속뜻이 어떤지 좀 해보고 필요하다. 저는 뭐 그냥 개인적인 소견을 얘기하는 정도에 불과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일단 그게 저는 뭐 검찰의 전체 입장들, 검찰의 집단적 의견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배숙 의원님하고 서영교 의원님 하시죠. 네, 조배숙 의원님. 네, 정성호 장관님. 네네. 네. 지금 뭐 오늘 정부 조직법 그 개정안이 지금 이제 본사위에서 통과가 되고 내일이 이제 본회의에 통과가 되겠네요. 예. 자, 그런데 공수처를 좀 보겠습니다. 그 공수처에 제가 어저께 법사위 그 법안심사 소위에서 심사를 하니까 어떤 법안인지 이런 게 나와요. 그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또 그 중에서 다 수사하는 권한은 기소권이 없고 일부만 있잖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기소권을 확대하는 개정안이더라고요. 네. 네네. 근데 지금 이게 검찰을 지금 해체하면서 지금 수사 기소 지금 분리 방향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리고 왜 수사 기소를 분리하냐면 검찰이 수사 기소권을 같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권력기관이 돼가지고 이런 잘못된 일이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분리하는 마당인데 왜 공수처는 같이 이렇게 수사 기소권을 같이 가지고 있죠? 네, 그 법안은 어쨌든 의원 입법으로 나온 거 저희가 뭐 정부가 낸 법안은 아닙니다. 다만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기소를 전 사건을 확대하는 그런 측면의 문제는 어쨌든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결정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부는 어쨌든 간에 지금 그 있는 기소권은 안 없을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지금 검찰이 수사 기소권을 같이 가지고 있어서 저는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검찰 개혁한다는 말이 나왔는데 그런 생각이라면 공수처도 어느 순간인가는 이렇게 수사 기소권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공수처도 개혁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공수처하고 검찰하고 똑같은 입장에서 저는 이게 비교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요. 저는 이건 방향이 수사 기소를 분리하는데 공수처가 그것과 그렇지 않은 예외적인 기관이라서 완전히 독립된 기관입니다. 네. 아니 독립된 기관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속성상 수사 기소권을 가지고 있으면 또 거기에 대한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장관님도 의원을 이제 뭐 몇 선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그 회의 진행하는 거 보고 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법안 심사하고 이럴 때 되게 여야 합의에 의해서 통과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표결을 했어요. 근데 그래도 발언권은 줬어요. 발언을 했고. 근데 발언권도 안 주고 그다음에 의사 진행 발언권도 안 줘요. 이게 과연 민주주의입니까? 이런 국회의 변한 모습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으셨어요? 뭐 국무위원인 장관으로서 고도의 자율성이 보장된 국회의 그 의사 과정에 대해서 바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저는 아무튼 말씀을 이렇게 조심스럽게 하시지만 참 속으로 많은 것을 생각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또 이 법이 이제 자꾸 이제 통과가 되는데 보니까 우리가 법대에서 배웠던 그리고 또 실제로 실무상 그 했던 그 법의 기본 원칙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소급입법 금지랄지 이런데 이런 것들이 아주 다수 힘으로 확 무너지는 겁니다. 과연 이게 이렇게 존중되어지지 않고 이게 무너지면 과연 이게 사법질서가 제대로 서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지금 대법원장 청문회인데요. 대선 개입했다고 지금 아주 정치 보복의 차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 이런 모습도
물론 정치 공세로서 뭐 사퇴하라, 뭐 탄핵하겠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 정치 공세니까. 하지만 청문회를 하겠다고 기회를 잡아가지고 이거 법사위에서 이걸 결정을 하고 저는 이게 헌정사상 이래서 되는가? 사법부를 존중을 해줘야지 독립을 하면서 사법부 수장을 나와가지고 그것도 재판 관련된 일로 이렇게 된다는 게 저는 이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개를 끄덕하시는 거 보니까 좀 동의하시는 아닙니다. 어쨌든 이게 뭐 청문회가 대법원장이라고 해서 청문회 대상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의 대법원 판결 내용을 다루는 게 아니라. 그런데 지금 보세요. 판결을 지금 문제 삼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대선 개입이라고 하는데 대선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국민들은 지난번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해갖고 매우 그 과정이 이례적이었기, 너무나 특이할 정도로 전례가 없을 정도로 이례적이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 있어서 다른 문제점이 있지 않나에 상당히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련해갖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아닌 국회에서 절차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영교 의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예, 서울 중랑구갑의 서영교 국회의원입니다. 법원행정처장께 묻습니다. 예. 국회법 121조 뭡니까? 알죠? 오늘 공부 다 하셨을 거 아닙니까? 말씀하십시오. 국회법 121조 뭡니까? 말씀해 보시죠. 예. 본회의나 위원회는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감사원장 또는 대리로 출석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본회의나 위원회가 특정한 사안에 질문하기 위하여 대법원장 출석하게 되어 있잖아요.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국회 121조, 국회법 121조에 되어 있죠? 예. 대법원장이 나오는 게 이례적이에요? 법률이 헌법의 규정을 이제 반영, 준수해야 된다라는 측면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국회법 121조, 대법원장, 다 들으세요, 여러분.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다 부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특별한 질의를 위해서. 1. 그래서 이건 특별한 게 아니다. 그동안 대법원장이 특권처럼 나오지 않았다. 국정감사엔 당연히 대법원장이 나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법원장이라고 특별한 취급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니라는 말씀 맞습니다만은. 특혜를 받을 수는 없어요. 자, 두 번째. 띄워봐 주세요, 날짜를. 4월 22일 날 소부에 회부됩니다. 2부에. 예? 국민 여러분,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4월 22일 날 이재명 대표 사건이 소부에 배당됩니다. 거기엔 오경미 대법관이 있습니다. 오경미 대법관은 파기환송을 반대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 반대 의견 쓰신 분입니다. 근데 그날로 1시간인지 2시간 만에 전원합의체로 회부합니다. 그런 일이 역사상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대법원 사건은 처음부터 전압 사건으로 이제 배치되는 것이 원칙이고,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소부에 배당됐는데 저렇게 해서 전원합의체로 끌어올린 적이 1시간, 2시간 만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부에 갔다가 전압을 회부되는 사건은 굉장히 많다고 말씀드렸고, 그런데 1시간 만에 그렇게 회부되는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사건은 이례적으로 말 바꾸지 마시고 있어요,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이 전압 사건이라 하더라도 출심은 배당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전 무작위 전산에 의해서 출심이 결정되었고, 그렇지만 주심이 박영재 주심, 거기에는 또 오경미 대법관이 있어요. 그런데 오경미 대법관은 파기환송을 반대한 사람이에요. 그것이 소부에 4월 22일 배당되는데 1시간인지 2시간 만에 전원합의체로 하고, 그리고 4월 22일부터 만 하루가 지나서 표결을 붙여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이런 사례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다수 보충 의견을 보면은 4월 22일이 본 아니라 적이 있어요, 없어요? 3월 28일 사건 접수되었을 때부터 전체 대법관들이 이제 전압으로 처리하기로 합의를 하고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저런 적을. 저런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례적으로 빨랐다는 것은 이제 없지요. 말씀드리지만 이례적이라고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만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4월 24일에 표결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5월 1일에 파기환송하는데요. 잘 보세요. 4월 30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5월 1일에 파기환송하는데 4월 30일에 한덕수가 엠바고를 걸고 출마를 예고합니다. 파기환송을 어떻게 알고, 한덕수는 그걸 어떻게 알고 4월 30일에. 그래서 여러분 다 수사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파기환송 3시에 하자마자 4시에 한덕수가 권한대행을 사직합니다. 이것은 짜고 치는 사법 쿠데타라고 제가 5월 2일부터 제기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저 뒤에 이제 제가 좀 더 달아놨는데요. 5월 15일에 이재명 사건을 넘깁니다. 이재명은 5월 10일 날 후보 등록을 합니다. 5월 10일인가 11일에 후보 등록을 합니다. 그런데 5월 15일에 고등법원에 보내요. 거기서 이재명이 유죄나면 더불어민주당에는 후보를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일이 생기게 만드는 한 조이대. 그래도 사법 쿠데타가 아니에요? 사법부의 존중을 위해서 정의롭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마지막, 나경원 의원은 면책특권이 있는 법사위도 아니고 다른 자리에서 서영교 의원이 AI 가짜뉴스를 이용해서 한 것은 2가지가 있습니다 라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것은 엄연한 가짜뉴스라서 바로 법적 조치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조선일보 등에 대해서 고소장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허위 가짜뉴스를 통해서 조희대 사법부의 사법 쿠데타 직위원 재판부를 연장하려고 하는 그 사법 쿠데타에 대해서 국회 법사위에서 제가 지적하고 윤석열과 조희대 간에 무슨 관계가 있었는지, 윤석열과 한덕수 간에 무슨 관계가 있었는지 꼭 밝혀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정의롭게 국민의 최후에 오르러 남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훌륭한 법관들을 조희대와 직위원이 전부 다 그 신뢰성을 추락시켰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밖에서 서영교가 AI 가짜뉴스를 이용해서 발언했다라고 하는 것은 딱 걸렸습니다. 팩트체크도 하지 않고 발언한 그 사람들 전부 다 제가 오늘 지금 여기에 팩트체크에 들어왔는데요. 전부 다 법적 조치한다는 것만 알고 계시고, 법원행정처장님, 예. 정의로우셔야 합니다. 자꾸 막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사법부를 세우기 위해서 정의로우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네, 토론 종결하기 전에 법무부 장관님께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우리 위원님 가운데도 말씀을 하셨지만 노만석 대검 차장이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지우는 건 5점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5점. 5점이 아니고 개혁인 거잖아요. 그러면 개혁은 누가 처리한 겁니까? 70년 내내 쌓이고 쌓인 검찰 적폐를 내란을 겪으면서 윤석열의 검찰 쿠데타, 드디어 영구 독재, 영구 집권을 위한 군대를 동원한 쿠데타를 통해서 내란 극복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검찰 개혁의 절대적 필요성, 검찰 개혁을 하지 않고는 어떤 개혁도 있을 수가 없구나, 민생이 바로 설 수가 없구나, 그런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반성문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무엇을 누구 들으라고 5점이라고 하는 겁니까? 검찰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개혁하고
고치는 것이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이죠. 검찰을 지우는 게 아니라 본디 제자리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선진 여러 나라의 형사사법 체계처럼 수사는 경찰이, 검찰은 공소관으로 제자리 돌려놓자는 건데, 헌법에 규정된 검찰 지우는 거, 헌법에 어디 검찰이 모든 걸 독점하라고 돼 있습니까? 헌법재판소가 그것은 입법권에 달려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수사권, 기소권의 폭을 어떻게 나누는 것인지 조정하는 것은 입법권의 재량에 달려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걸 오점이라고 망언을 하고 있는데, 그건 단순히 개인적 의견에 그치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조직에 대한 반란을 유도하는 것이죠. 엄정하게 기강을 잡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네.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은 네. 검찰에서 네. 수사 기소의 분리의 그 큰 원칙에 대해서 반대하는 흐름은 없다고 저는 뭐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공소청의 설치, 중수청의 설치에 관련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협력해갖고 온전한 검찰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노만석 차장의 해당 발언은 저도 뭐 부적절하다고 느끼고 있고요. 네. 어떠한 조치가 적절한지는 지금 연구해서 좀 보고를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관봉띠 사건에 대해서 청문회를 해보았더니 이 과학 수사를 경찰이 발전시켜 온 반면에 검찰은 강압 수사에 빠져 있어서 수사에 대단히 무능하다라는 패단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수사는 수사 전문가를 양성하고 경찰에 맡기는 것이 맞겠구나를 절감할 수가 있었고요. 검찰은 수사의 ABC도 지키지를 않았습니다. 압수물 보관 처리조차 실무 검사들도 몰랐고 감독자인 지검장도 몰랐다는 것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순간까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 백혜룡 경정 한 사람의 식견보다 못하다는 것을 국민 앞에 여실히 보여주는, 확인하는 장소가 돼버렸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검찰은 더 이상 수사를 하면 안 됩니다. 왜? 모든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과학수사 골치 아프게 매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과학수사 장비 예산 안 받아서 아니에요. 대검 과학수사부가 설치된 지 10여 년이 지났는데 과학수사의 기초조차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경정 한 사람이 알고 있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어요. 검사장이. 금시초문이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처음 듣는다는 겁니다.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네. 그래서 더 이상 보안 수사 집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당부의 말씀이었으니까 뭐 따로 의견 개진은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8항부터 제76항까지 이상 29건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용민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님과 소위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관장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보좌진 수석 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경위, 속기사 및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찬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